네, 그러면은 아까 도면 그리는 법에 이어서 그 파트 2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의 환경이 어떤 거냐 좀 그런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라이너를 키시면요, 지금 같은 창이 뜹니다. 쭉 위에 보시면 new, recent, open, 뭐 라이센스 있는데 new 아니면 recent겠죠. recent는 최근에 열었던 작업했던 것들에 있을 경우 물어보는 거고요. 다시 할 거냐, 그걸 불러다 할 거냐, 아니면 new 새롭게 시작할 거냐. 근데 여기에서 템플릿이 있는데 스몰 오브젝트 밀리미터스를 제일 많이 씁니다. 우리 제품 쪽에서는 아셔야 되는 게요. 건축도 엄청난 큰 높은 건축인데도 그거는 밀리미터를 쓰지 센티미터나 미터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과 얘기할 때는요, 항상 밀리미터로 얘기하는 습관 들이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공학과 디자인에서 다니는 밀리미터를 쓴다. 일상에서는 센티미터를 많이 사용하지만요, 디자인 현장에서는 밀리미터를 쓰기 때문에 작업 영역을 선택할 때 반드시 스몰 오브젝트 밀리미터나 라지 오브젝트 밀리미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권하고요. 또한 밀리미터가 스탠다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계 통일입니다. 그래서 밀리미터를 쓸수록 유지하고 인치나 피트는 미국식이니까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시. 이게 인치나 피트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자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요, 제품을 출력했을 때, 실제 만들었을 때 너무 작거나 너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엔지니어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지니어들과 의사소통 시에도 밀리미터를 사용하는 것을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까 잠깐 동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탑, 프론트, 라이트, 퍼스펙티브 등 네 뷰가 있고요. 처음 라이너 3D를 열면요, 이렇게 삼각 도법에 의한 4개의 뷰와 메뉴바, 풀다운 메뉴바, 그다음에 커맨더 에어리어 등, 그리고 프로퍼티 바 등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차 자세히 하나씩 들어가 보죠. 자, 여기를 바로 풀다운 메뉴바라고 합니다. 풀다운. 누르면은요, 뚝 떨어져요. 누르면 뚝 떨어진다 해서 풀다운 메뉴바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 편집, 뷰, 커브, 서피스, 솔리드, 메쉬, 치수, 변형, 도구, 분석, 렌더링, 패널, 티스플라인, Vray, 도움말 등이 있는데 티스플라인, Vray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거에는 Vray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요. 티스플라인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깔아야지만 생성이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모든 명령을 언어화한 것인데 그림으로 아이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언어화되어서 영문과 한글이 있는데 영문으로 꼭 익히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빨리 작업 진행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 단축키가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한글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가령 에디트 포인트를 번역했을 때 편집점이라고 했는데요. 편집점과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점이라고 여기서는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과연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편집점과 조정점을 했을 때 그 차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나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에디트 포인트나 컨트롤 포인트는 좀 와닿는 게 있는데 편집점, 조정점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알아듣기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문으로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하고요. 어려운 단어들 없습니다. 보시면은 다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왔다니까 더더구나 3학년이죠. 이 정도면은 다 할 수 있는 영어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커맨더 에어리어인데요. 자, 제가 무슨 명령어를 내렸는데 실은 얘네들이 컴퓨터하고 나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까 트림 했을 때 트림 명령을 누르면요, 바로 트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얘는 바보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꼭 물어봐요. 어느 기준으로 자를 건데 기준선이 뭔데? 라고 묻고요. 그러면 내가 이걸 클릭을 해주면, 클릭하고 엔터 해주면 그 다음 또 질문해요. 그러면서 어느 걸 자를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져요. 뭐 원을 하면 센터는 어디다 할 거야? 반지름은 몇이야? 그리고 이거를 뭐 타원이야? 등등
계속 여기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는 동안에도요, 저 위에 창 커맨드 에리어를 꼭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표준 도구 모음 총 15개라고 하는데요. 탭이 추가도 가능합니다. 추가도 가능하지만은 일단 15개인데 이게 라이노 3D 5.0에서부터 제공이 되는 거고요. 아까 그 풀다운 메뉴 같은 경우는 다 글씨로 돼 있다 그러면 여기는 그룹을 줬는데 그룹화해서 그 안에 아이콘들로 싹 넣어놨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구성평면인데 구성평면이 글씨로 돼 있던 걸 저렇게 그림으로 다 했어요. 아무래도 영문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쓰기가 용이할지 모르겠지만 그 영문권 사람도 그래요. 초보자들은 글자보다는 그림으로 먼저 이해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이라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콘화돼서 그 그룹들을 쫙 했기 때문에 풀다운 메뉴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1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메인 메뉴바라고 하고요. 뭐 툴바라고도 간혹 합니다. 근데 이 메뉴바를 이름을 메인과 메인 1, 메인 2 또는 이렇게 돼 있어서 간혹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라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불러오는 방법은 일단 요 메인과 메인 1, 메인 2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메인 1, 2는 지금 보시면 이게 두 줄로 돼 있죠. 이렇게 두 줄로 돼 있는데 메인 1이 한 줄이고 메인 2가 이렇게 한 줄입니다. 그럼 메인은 뭔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 1, 2를 합쳐놓은 것을 그냥 메인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나눴나요? 이렇게 나누면 어떤 사람은 위에다 놓고 어떤 사람은 옆에 놓을 수도 있고 또는 밑에다 배열할 수도 있겠죠. 화면을 조금이라도 크게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방금 전에 했던 그 표준 도구 모음하고 얘네는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차이 없습니다. 단지 빈도수다. 활용의 빈도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매우 자주 쓰는 툴들을 모아놓은 거다. 하지만 보시면은 요 삼각형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하고 유사한 것들이 많고 오히려 얘네들은 더 디테일하게 더 많이 해놓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익숙해져도 상관없고 이거에 익숙해져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 15탭이 생기기 이전부터 활용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물론 가끔 찾을 때 이걸 쓰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표준에 놓고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대부분 씁니다. 이거는 뭐 각자 취향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이거를 스테이터스 바라고 하는데 일러스트나 포토샵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또는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상태, 조건들을 걸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현재 뷰포트의 상태 또는 설정을 지정하는데 설정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그리드 스냅, 오서 스냅, 이거 직교 모드죠. 오 스냅, 오브젝트 스냅의 준말, 개체 스냅입니다. 스마트 트레이스, 아까 선 쫓아가면서 만들어주는 거, 건벌, 회전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스토리 기능은요, 역사요?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작업하는 내용을 다 기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을 것 같죠? 왜냐, 히스토리 기능을 ON을 해놓으면요, 내가 나중에 저장을 해놓고선 나중에 알값을 수정한다든지 할 때, 그 위로 올라가서 그 알값 지정했던 명령어에 들어가서 그 아래 값을 크게나 또는 작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겠죠? 예, 데이터가 커진다. 이 기록들을 다 갖고 있어야 때문에 데이터가 커진다. 그런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 스냅 온 했고요. 직교 모드 오서 스냅 오서 모드인데 요거는 스위치 되는 게 쉬프트로 스위치가 된다. 스위치가 되다니요. 그러니까 오서 모드를 킬 때는 켜져 있을 때는 쉬프트가 꺼는 역할을 하고요. 꺼져 있을 때는 쉬프트가 켜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취향 따라 하는데 저는 직교 모드를 켜고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켜고 하시고 쉬프트를 누르는 연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브젝트 스텝 제발 좀 부탁인데 이건 켜고 작업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소머즈처럼 그 엄청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끝점을
제대로 잡거나 중간점, 중심점을 정확하게 잡으려면은요, 이 개체 스냅을 항상 켜놓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정말 제가 엄청 중요하다는데 초보자분들이 무슨 깡인지 모르지만 이걸 항상 꺼놓고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끝이 안 맞아요. 막 이러는데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거는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트릿 설명돼요. 건물 설명돼요. 예. 이거는 뭐 건물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볼 하나가 생겨요. 회전도 시키고 이동시키는데 따로 무브냐 로테이트냐 명령 안 하고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건데 요거는 추가적인 건물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뭐 스마트 트리스나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차후에 개발되면서 추가된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퍼티스,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속성이 뭐니, 레이어, 헬프 등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헬프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내가 쓰려는 그 명령어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려는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리고요. 네, 프로퍼티는 속성이라고 해서 선택된 개체,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개체가 무슨 레이어고 무슨 위치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서페이스인지 폴리 서페이스인지 폴리 라인인지 또는 그냥 커브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레이어를 바꾸고 싶을 때 선택한 개체의 레이어 오브젝트를 다른 레이어로 옮길 때는 여기서 속성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는 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케이크 잘라놓은 것 같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레이어인데 여기 보시면 파란불은 꺼져 있는 상태고요. 요 노란불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볼 수 있는 부분,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 자물쇠들 있죠? 걸어 놓으면은 선택이 안 됩니다. 선택 자체가 안 되니까 필요한 거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옮겨 놓고 락을 걸어 놓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어느 정도 이해되셨나요? 뭐 이런 거는 지금 백날 설명을 해도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지 쓸 때는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쓰면서 계속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뷰포트 설명드리겠습니다. 뷰포트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뷰포트 크게 작게 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데를 어떤 건지 설명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탑 여기 프론트인데 여기는 약간 밝은 라이트 그레이고 여기는 다크 블루 정도라고 해요. 다크 블루는 아니고 이거 약간 좀 어두운 계열의 색으로 했는데 다크 그레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확장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탑 해놓고 색이 선택이 됐고요. 자, 보시면은 뷰포트 확대 또는 축소를 원하면은 마우스에 좌 더블 클릭, 우리가 쓰는 대부분 쓰는 게 좌 더블 클릭이죠. 그리고 뷰포트를 바꾸거나 설정을 원한다면 우 클릭, 마우스를 놓고 우 쪽을 클릭을 하라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 들어가고요. 뷰포트를 바꾸거나 설정하고 원한다면 우클릭하고 풀다운 메뉴로 나온다. 풀다운 메뉴 나온다 그랬죠? 여기 우클릭을 하면요 풀다운 메뉴가 나옵니다. 그리고 휠 회전은 뷰를 줌인 줌아웃 할 수 있다. 얘는 줌인 줌아웃 하는 용도로 많이 쓰인다. 이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갔고요. 제가 아까 좌클릭 우클릭 하신다고 그랬죠? 우클릭 더블클릭 우클릭을 그냥 하시면 이렇게 풀다운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셋 뷰라고 되어 있네요. 셋 뷰를 하면은 내가 이 뷰를 탑이냐 보텀 바닥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정면이냐 뒤냐 퍼스펙티브로 볼 거냐 이거를 설정을 여기서 해줄 수 있다. 또는 제3의 이름을 설정을 해서 나만의 어떤 뷰 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데 결국 카메라 위치입니다. 이 카메라가 위에 있어서 탑 뷰인 거고 프론트에 있으면 프론트 뷰고 이게 퍼스펙티브 약간 각도 틀어서 있으니까 퍼스펙티브 뷰가 되는 거. 이거는 셋 뷰지만 역시 카메라 위치를 정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플레인이 뭐냐? 화면이 회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5.0에서부터는 펜이라고 해서 옆으로 이동하는 기능으로 화살표 키가 그러니까 펜에 화면에 그 카메라를 이동하는 거죠. 펜은 카메라를 이동하는 건데 그 캔의 이동 능력이 사실은 화살표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뭐였냐면 회전을 로테이트를 시켰어요. 카메라를.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탑인데 막 다른 뷰가 보이는 거죠. 탑의 뷰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플레인을 만들어서 셋 뷰, 원래 탑이면 탑, 프론트는 프론트 그 위치로 노트로 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 퍼스펙티브에서도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다. 플레이는. 네, 클릭하면은 섹터간 뷰로 다른 뷰를 바꿀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 요번에는 각 뷰포트의 오브젝트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 기본적인 거는요, 와이어프레임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고 있는 거는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 그냥 서페이스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이유는요, 데이터 문제입니다. 데이터. 항상 데이터가 크냐 작냐. 크게 되면은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천천히 움직여. 슬로우 비디오처럼 내가 빨리빨리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라인으로 표시를 하면은 사람도 어느 정도 아 이게 입체구나. 그리고 얘는 데이터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도 내가 뭔가 확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걸로는 정확하게 표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기본 도형이니까 가능하죠. 이게 이렇게까지 안 해도 아 이거는 입체로 사각이고 원뿔이고 구구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유곡면으로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드. 네, 쉐이드는 보시는 것처럼 뒤에 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이어프레임에 나타났던 선들이 그대로 드러나죠. 랜디드. 네, 아까처럼 와이어프레임에 있던 선들이 없어지고 쉐이드에 나왔던 저런 선들은 있으면 약간 만화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외곽선 따지니까 존재하니까. 하지만 이것이 없어지면서 약간 사진에 더 가까운 이미지가 구현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고스트. 네, 투영이 됩니다. 유령처럼 뒷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첩된 부분은 더 진하게 나오고요. 명암도 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엑스레이. 고스트하고도 유사는 하는데 고스트는 약간 뒤에 있는 거는 뿌옇는데 엑스레이는 뒤에 것도 선명하게 투영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와 고스트 차이가 이런 데 있다. 네, 플랫 쉐이드. 이거는 단순 서페이스에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좀 더 복잡하고 데이터 수가 큰 오브젝트를 만들 때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요. 요거 큰 차이 위에 거하고 지금 봤을 때는 별로 못 느끼겠지만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이건 뭐 쉐이더, 셀렉티드 오브젝트 선택한 것만 쉐이드로 보여달라 이런 거죠. 근데 플랫 쉐이드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면을 평면, 사각평면으로 구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지금은 단순하게 이 쉬운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조금 복잡한 곡면체가 되면은 아주 부드럽게 매끄럽게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이거를 쓸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 컴퓨터 프로그램 발전 속도보다 지금 요즘 하드웨어 발전 속도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엄청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커서 렌더링이 느린 경우는 아직 흔치 않은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 좋은데 만약 지형 지물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좀 쓸 수도 있네요. 랜드스케이프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반 우리 같이 소형 제품이나 커봐야 건축 정도 되는 거는 별로 이건 거를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옵션을 잠깐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옵션을 알고 나면은 많은 도움이 돼서 그리고 이 옵션은요 처음 지금 언급하고 아마 뒤에선 더 이상 언급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익히시고요. 이걸 동영상으로 정말 만들어주고 싶었던 건 아마 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합쳐놓지만 따로 만드는 이유가 얘만 필요로 하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설정을 좀 해줘야 될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여기서 간단하게만 하는데요. 아 잠깐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렌더라는 게 있고 툴이라는 풀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은 툴스 안에는 옵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렌더에는 렌더 프로퍼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라이너 옵션에 포함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 도큐멘트 프로퍼티스 그 다음에 라이너 옵션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각각
요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렌더는 여기죠. 요 안에 들어가고 요거는 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라이노 옵션이라고 합니다. 옵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렌더 옵션이라고도 합니다. 그거 차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여기는 그 라이노 옵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자, 여기 라이노 옵션에 키보드 클릭하시면요. 지금 이렇게 윈도우가 뜹니다. 그리고 요 빈자리, 이미 이건 키보드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컨트롤 시프트 또 알트 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컨트롤 U 란에다가 요 빈칸을 언그룹이라는 것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낌표 언더바 언그룹이라는 걸 치셔서 넣으시면 되고요. 네, 이때 주의사항은 어퍼스트로피 언더바도 있고요. 느낌표 언더바가 있는데 다소 차이가 있지만은 쓰시는 별 지장 없고 이렇게 두 개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컴퓨터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알리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리아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알리아시스 클릭하시면 이런 윈도우가 이제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뉴 누르면 요 밑에 새로운 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새로운 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뉴에다가 내가 쓸 단축키를 넣으시면 돼요. 아까는 컨트롤 시프트 알트 키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키보드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내가 임의대로 단어를 조합을 해서 알파벳 조합을 통해서 명령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단축키를 써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나 둘 이상 뭐 둘, 셋 정도 쓰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느낌표 또는 어퍼스트로피 언더바를 쳐서 명령을 넣는데요. 한번 여기다가 트림 명령을 넣는데 앞에 뉴 알리아스에다가는 저희 T를 넣어 주시고요. 3번 칸에단 4번에다가는 느낌표 언더바 TRIM 이렇게 한번 넣어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실제 프로그램 활용할 때 T를 눌렀을 때 어떤 명령어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요걸 한번 아까 했던 오브젝트 가지고 실제로 작업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도구 옵션 하면은 네, 이렇게 뜨는데요. 위에 보시면 문서의 속성 나오고요. 라이너 옵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또는 아까 렌더 속성 해도 역시 동일한 게 뜨죠. 요 윗부분 렌더 라는 식으로 뜨는데 자, 어느 걸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제가 동일한 거니까. 그 다음에 한글로 돼 있을 때는 모델링 에이스, 영어로는 모델링 에이스라고 돼 있고요. 너츠 키 이용하는데 디폴트는 항상 이걸로 잡혀 있다고 그랬죠. 자, 먼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는 미세 이동키를 0.2로 잡아놨습니다. 확인. 자, 이거를 한번 보실까요? 정면에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화면도 같이 봐주시고요. 네, 보시면 0.2mm씩 이동하는 게 보입니다. 다시 키로 지금 방향키로 지금 조절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아까 렌더 속성에서 너츠키 모델링 세종 하고 확인.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그냥 이 상태에서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네, 화면이 움직입니다.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택해도 안 되고요. 이때는 Alt 키 누르시고 해야지만이 이동 너치키 역할을 한다. 이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렌더 옵션 키보드 한번 볼까요? 자, 키보드
한글로 돼 있어서 그런지 키보드, 예, 키보드인데 F1부터 쭉 이미 정해져 있는 키보드가 있고요. 이 빈칸은 제가 임의대로 설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컨트롤 쉬프트 말고 컨트롤 U가 있었죠. 컨트롤 U, 여기다가 느낌표 언더바 언그룹 GRU 하고 확인. 그러고 나서 언그룹을 하려면 그룹을 알아봐야겠죠. 자, 근데 이게 그룹이 돼 있어. 참, 이게 그룹이죠. 그래서 컨트롤 U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언그룹 명령어가 들어갔죠. 그래서 클릭해 보면은 네, 각각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컨트롤 Z 하면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요. 자, 이번에는 엘리어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한글은 엘리어스로 되어 있네요. 얼리어시스. 예, 저는 이미 트림을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자, 요거를 새로 만들기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내용을 또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여기 무브를 딴 걸로 할 수 있고, MI 같은 건 미러로 지금 잡혀 있고요. 이거 제가 다 추가한 겁니다. F도 필렛으로 들어가 있고요. 조인 있고요. R은 로테이트, 스냅, 트림, 언두, 미러도 있었고, 뭐가 또 있을까요? 스플릿 한번 해볼까요? 스플릿이 없으니까 여기는 S가 스냅이네요. 그러면 new 하고 스플릿이 SP, 그 다음에 어퍼스트로피 언더바 스플릿 잘라낸다. 스플릿 확인.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스플릿의 역할은 자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P 쳐볼까요? SP 엔터. 그러면 분할 개체를 찾죠. 기준점, 요 놈을 자르겠다. 엔터. 그러면 절단할 개체 어느 걸로 기준으로 자를 건데 얘를 가지고 자를 거야. 엔터. 분할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만드는데 학생들 중에 오토캐드사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자기가 오토캐드에 익숙하면요, 오토캐드에 맞춰서 이거를 다 재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 활용해 하실 때 좀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래도 단축키를 빨리 익히시면은 작업의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하지만은 처음 하시는 분은요, 아무래도 작업할 때 명령어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입으로도 계속 TRIM, 트림, 그리고서 명령어를 하나하나 치면서 작업을 하라고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명령어나 또는 이런 프로그램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빨리 익숙해진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 명령어 단축키 만드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너츠키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